예, 이번 시간에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주요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과 3천억 미만의 중견기업. 근데 우리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견기업 적용될 일이 거의 없을 거고요. 세액공제 대상 투자자산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판매 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정보보호 시스템 설비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투자금액의 3%입니다. 중견기업 신규 상장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관련 있는 부분인데 거의 적용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3%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배제 부분입니다.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인원이 감소하면 적용을 배제합니다. 중소기업은 고용이 감소해도 적용을 해줍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적에 대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는 최저한세와 농특세가 과세된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고요. 공제세액은 재고용 경력단절 여성의 2년간 인건비에 대해서 30% 적용해 줍니다. 중견기업은 15% 적용해주고 있고요. 자, 적용 시기를 한번 보면 18년도 1월 1일 이후에 재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럼 이전에 재고용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중소기업만 적용이 되고 10% 적용이 됩니다. 30% 적용되는 부분인데 10%, 과거에 10%였다라는 거고요. 중견기업은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요건, 규정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건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로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근로소득을 정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에서 근로소득 정대세액공제 요건과 공제 부분부터 보시면 해당 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하면 상시근로자 수와 또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같거나 커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용도 증대돼야 되고 평균임금도 증대됐을 때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분의 5%, 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은 10%를 적용해 주겠다. 세액공제 적용을 해줍니다. 직원 수도 늘어나고 근로소득도 증가됐다라고 하면 해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 증대세액공제 요건 및 공제액입니다.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특례인데 특례가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전체 중소기업 임금 증가율보다 크고 또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했을 때에는 우리 앞에서 적용했던 부분이 있었죠. 뭡니까? 요 세액공제, 기본적인 세액공제 대신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 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분의 20%를 세액공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특례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 증가세액입니다. 당해 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어야 되고요. 직원 수가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정규직 전환된 근로자 임금 증가분의 5%, 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 10%입니다. 전환일 다음 연도 종료일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공제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추징하는 규정도 별도로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고용정대세액공제입니다. 적용 대상 회사를 보면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입니다. 내국 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입니다. 내국인은 전부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액공제액은 해당 연도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했다라고 하면 그 증가한 내용 중에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인원수에 대해서 400만 원, 중견기업 800, 중소기업은 수도권 내는 1100, 수도권 밖은 1200만 원. 굉장히 파격적으로 세액공제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청년이 증가됐다라고 하면 청년 이외에 근로자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청년 이외 근로자가 증가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세액공제를 안 해줍니다. 근데 중견기업은 450, 중소기업은 수도권 내 기업 700, 수도권 밖은 770, 한 명당 770을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그 다음에 고용유지 추가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 받은 과세연도와 다음 과세연도까지 고용이 감소하지 않으면 앞에서 적용했던 이 세액공제를 1년간 더 적용해 준다라는 겁니다. 1년간 더 적용해 주고요. 그 다음에 2년간 고용 감소 시에 2년 내에 고용이 감소하게 되면 세액공제액을 추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정대 세액공제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적용을 해준과 동시에 고용이 유지되면 한 번 더 세액공제, 이것도 굉장히 파격적이고요. 그러면 고용이 감소되는 순간 추징하는 규정이 있다는 거,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입니다. 고용이 증가한 경우에 세액공제는 청년이나 경력 단절 여성의 고용 증가로 인해서 회사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의 100% 해줍니다. 사회보험료라고 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까지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청년 이외의 근로자가 증가로 인해서 사회보험료가 부담이 되면 50%, 신성장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75%까지 해줍니다. 자, 고용유지 시에 추가로 공제를 해줍니다. 세액공제 과세연도와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고용이 감소하지 않으면 1년간 한 번 더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요 한 번 더 세액공제 해주는 거는 18년도에 기본적인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을 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으면 19년도에 한 번 더 해주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했을 때 세액공제입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거는 요건이 있는데 10명 미만의 근로자 수와 과세표준 5억 이하의 중소기업입니다. 자, 이 요건 충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8년 1월 1일 고용 중인 근로자 중에 18년 12월 31일까지 신규로 가입하면 2년 동안 50%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18년 1월 1일 날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여야 됩니다. 사회보험에 가입이 안 된 근로자. 그럼 17년도에 그러니까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직원들 중에서 사회보험 가입 안 돼 있는 직원을 18년도에 신규로 가입을 시키면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주의하시고요. 자, 상시 근로자 수 판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시 근로자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적용할 때도 고용이 감소되게 되면 500만 원씩 한도를 줄이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고용정대세액 공제도 그렇고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관련되는 부분도 그렇고 창업 중소기업 뭐 이런 쪽에도 고용 관련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상시 근로자 판단할 때 몇 가지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는 게 해당 고용 유지 기간 중에 분할 등으로 상시 근로자가 감소했을 때 이게 감소냐 하는 건데, 자, 고용이 감소되게 되면 감면 한도가 축소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이 감소됐을 때는 추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할 등으로 상시 근로자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요건 감소로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근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지만 연속된 갱신으로 1년 이상인 경우에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라고 하면 상시 근로자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퇴사 직원은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는 매월 말 현재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퇴사 직원은 당해 월에는 직원이 없는 걸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없는 걸로 보는데 매월 말일 날 퇴사한 직원은 어떻게 되느냐? 매월 말일 현재 인원에 포함이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4월 30날 퇴사를 했다라고 하면 4월 달 직원 수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4월 29일, 4월 1일부터 29일 사이에 그러니까 퇴사한 직원은 4월 달 직원 수에서 제외되는, 그래서 말일 날인 경우에는 포함한다.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당초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이나 또는 중도 퇴사한 경우에 퇴사월이나 직전월까지 상시 근로자에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자, 계약을 1년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유가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중도에 퇴직을 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1년 미만 근로자가 되죠. 그런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에서 원래는 제외를 해야 되지만 이건 본인의 의사로 인해서 나간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원래 1년 이상이라고 하면 1년을 못 채웠다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계산할 때 포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초 과세 연도 월수는 사업 개시일 이후 당해 과세 연도 종료일까지 월수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또는 5월 2일 날 사업을 개시했다라고 하면 월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개시한 일부터 5월 달부터 월수를 계산해서 계산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 판단하는 한 5가지 정도에 대한 내용 기억하시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적용되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55페이지에 보면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되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256페이지에 상시 근로자에 대한 범위 나오고 있고 257페이지에 청년 등 상시 근로자가 나옵니다. 청년 등 상시 근로자에 대한 범위가 15세에서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청년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정대세액공제에서 청년은 29세 이하입니다. 자, 이 부분도 좀 주의를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259페이지에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계산할 때 청년에 대한 범위가 나옵니다. 이 청년에 대한 범위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262페이지입니다. 청년 등 상시 근로자 15세 이상에서 29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34세 이하가 아니라는 거, 이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64페이지에 7번째 세무사랑 프로 운용 방법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수도권 성장 권역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한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받고자 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직전과세연도 인원수, 해당 과세연도 인원수, 그 다음에 근로자 총급여, 사회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면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서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식은 지금 강의하는 도중에 강의하는 시점에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가 아직 업그레이드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은 아직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개정된 내용을 빼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근로자 수 해서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수는 원천징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직접 계산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직접 직원 등록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과세 연도 2.53명, 그 다음에 직전 과세 연도에는 1.25명에서 1.28명이 증가했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청년 등에 대한 근로자 총급여는 4,200만 원이다라고 해서 등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청년 및 경력 단절 여성 외의 상시 근로자 관련해서 해당 과세 연도 상시 근로자 수 총 근로자 수입니다. 11.63명이고요. 그 다음에 직전 과세 연도 8.75명에서 전체 증가한 건 2.88명이고 여기에 청년 증가분이 1.28명, 나머지가 1.6명이다 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외의 근로자 관련되는 부분 총 근로자 급여죠. 1억 5천 중에 4,200만 원 뺀 1억 800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세액공제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하실 거는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부분도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우리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263페이지에 보시면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 연도의 개월 수분에 해당 과세 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합으로 한다. 청년도 마찬가지 이런 개념으로 월말 기준으로 계산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부분은 우리 프로그램에서 중소기업 고용정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를 적용하실 때 보시면 국민연금, 장기요양 국민연금,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 대한 요율은 이미 주어져 있을 겁니다. 주어져 있는 자료로 반영을 하시면 되는데 산재보험에 대한 부분은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마다 업종별로 보험료 요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적용하실 때는 반드시 확인하신 후에 산재보험료 요율을 별도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입력을 하셔야만이 세액공제를 정확하게 반영하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 요율 누락되지 않도록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세액공제액이 계산이 되었다라고 하면 자, 서식을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신 후에 공제감면세액 세액공제와 감면 로마 숫자 2번에 보면 세액공제 조정명세서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조정명세서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관련되는 내용을 반영을 합니다.
자, 반영을 하게 되면 하단 부분에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 공제세액 계산에 반영을 하고요. 두 번째 탭으로 갑니다. 단기 공제세액 및 2월액 계산. 단기 공제 부분에서 7번 9분에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부분을 F2 팝업창을 통해서 반영을 해줍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공제할 세액에서 단기분을 289만 9,192원을 반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반영하신 후에 반영하고 저장합니다. 저장하고 과표 및 세액 계산 쪽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쪽으로 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쪽에 8번째 탭 8번 종합소득 계산에서 분홍색 네모 3번 있죠. 세액공제 명세서가 있습니다. 명세서. 여기에서 F7 세액공제 입력란이 있습니다. 자, 세액공제 입력란에 하단 부분에 보시면 F8 세액공제 조회라고 있죠. F8 세액공제 조회를 누르게 되면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가 나올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적용을 해주시면 하단 부분에 중소기업 관련되는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액공제 서식을 작성하고 나면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를 통해서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까지 연결되는 과정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주요 세액공제 내용이었습니다.